계속해서 이번에는 무소속 우호태 후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호태 후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출근길 선거운동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열심히 하고 들어왔습니다. 예. 네. 우리 우호태 후보께서는 민선 1, 2기 화성시장을 역임하시고 이번엔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못다 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네, 못다한 일도 있고,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못다한 일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과요. 또, 특별한 이유는, 작금의 정치권에 대한 자정능력 상실로 인해서, 그런 변화를 주는데 제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시고 무소속까지 이렇게 뛰어드신 데는 나름의 어떤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시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나름대로 이게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화성을 선거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우호태 후보께서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시급한 현안이죠. 민원이 아주 집중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봐도 수도권 광역 시도 간의 통행이 벌써 이 97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를 기준하면은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전철 혼잡률도 18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시급성을 감안한다면은 동탄을 포함해서 구 태안권의 교통 혼잡, 특히 이제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의 교통 흐름이 당초의 계획대로 좀 수정이 돼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고가를 이제 지하화로 한다거나 역세권의 혼잡을 수용해야 할 그 도로를 도로망과 연계시켜서 바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이 동탄 병점, 특히 이제 화산동 지역 주민들이 고통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이동탄을 감안한다면은 동탄 중심부를 통과하는 전철 노선 주민 간에 요새 토론이 있는데 그런 주민들의 의견 편익을 감안해서 국토부에서 수용을 좀 해서 전철 개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인데 동탄 태안권을 경유하는 광역 교통버스에 노선이 좀 추가돼야 되겠고 노선 신설도 나가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이청버스를 좀 도입을 해서 정원 초과로 인한 문제를 좀 해소를 한다면은 시급한 교통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수도권 교통청을 좀 설립을 해서 독립적인 광역교통 행정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는 재정이 이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광역시도에서 이런 100% 정도 배분하는 법적 제도적 정치도 함께 병행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우 후보께서는 시장 재직 시절에도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명문고 유치에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화성 교육이 많이 나아졌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많이 구축이 됐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화성이 제가 시장직을 하는 이후에 많은 변화를 해왔고 지금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이 교육복지는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아마 척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어제 정부 발표가 있었지요. 5년간 한 최소 268조 원이 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너무 복지 경쟁에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무상보육이나 또 양육수당 문제, 또 무상급식 문제, 의무교육 비용 문제라든가 반값 등록금,
실업수당 문제, 또 노령연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영유아 이제 보육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이단임제를 위한 뭐 지원책이 법 제어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취업 부모를 위해서는 그 교육하는 시간은 초과해서 늘리고 있는데 아마 그 법적 제도적인 준비는 좀 소홀한 편이죠. 이런 부분들이 급기야는 그 어린이집 그 동맹 휴업의 그 대란으로도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의 이단임제 같은 것을 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수요자 욕구에도 부응하고 취업기회 확대에도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화성시에는 그 특목고라든가 그다음에 그 스마트 IT고라든가 이런 문제와 또 현재 그 수도권 중심의 그 대학 진학 이런 부분들을 지방대로 동일한 수준으로 육성을 한다면 교통비라든가 기숙사비라든가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우호태 후보께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스카적화 이런 관계 때문에 많은 단절이 돼 있죠 대화가. 네, 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30초 정도로 짧게 좀 네, 해주시죠. 그래서 생태랜드를 만들어서 노인들에게는 뭐 일터, 그다음에 청장년들에 대한 교육 공간, 아이들에게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권역별로 생태랜드를 조성을 해서 자연 공동체적인 부분을 시대 흐름에 맞는 부분으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권역별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선거운동 하시느냐고 바쁘시고 목도 많이 잠기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그러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소속 후보 우호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우호태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